충실하게 설명하는 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행정부터는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표정 보고 강약을 조정할 거니까 수업 듣다가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 인상 팍 쓰세요. 저하고 눈빛 마주치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저보고 인상 쓰기 이제 수업 진행하면 힘들다 그러는데, 못 알아먹겠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끄떡끄떡해요. 저하고 눈빛이 맞춰가지고. 자기는 모르겠는데 쟤는 아나보다 같이 끄떡끄떡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지 마시고, 표정이 안 좋으면, 한 3분의 1 이상 표정이 안 좋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선호를 명확히 표출하셔야지 고객지향적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긴 건 재밌게 생겼는데, 거울 보면 제 얼굴이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 이상한데, 수업 중에 수업 들었던 분도 좀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농담을 거의 안 합니다. 어떤 분은 농담이 그립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구급 수업에서는 한 10분에 한 번씩 웃겨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콘 같은 거 보고 제가 따라 했더니 썰렁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서 수업 관련된 내용만 일단 이야기 드릴 건데, 뭐 이게 이제 좋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별로라는 분도 계신데, 일단 시간이 좀 짧게 잡혀 있고 요약집으로 가다 보니까 뭐 교재를 따로 이제 기본 교재를 따로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공부했던 분 많이 계셔서 요약집으로 일단 짧게 잡았어요. 근데 요약집으로 기초에서 심화까지 다 볼 겁니다. 근데 그 너무 깊게 들어가는 부분, 표정 보고 설명할 건지 말 건지는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정 파트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가끔 했었는데, 신림동에 계신 분이라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노량진에서 9월달부터 강의를 하는데요. 2달에 한 번씩 짝수달에 제가 특강을 할 겁니다. 무료 특강 한 2회씩 잡아가지고. 네, 짝수달마다 주제를 달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파트, 그래서 한 지금 생각에 10월 정도면 총론에서 어려워하는 파트 하나 잡고, 그 다음에 12월달은 정책학, 그 다음에 2월달은 재무행정에서 어려운 파트 잡고, 시험 다가오면은 좀 당길 수 있는데 한 성과 관리 묶어가지고 총론부터 강론 다 포괄해서 그렇게 한번 잡을 생각이고요.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제 홈페이지 가시면 무료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행정은 한 2번 이상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도 제가 가끔 무료 특강 하거든요. 그래서 실강 한 번에다가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동강으로 무료 강의 열려진 거 2번 정도 들으시면 지방행정은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일단 뭐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만 보도록 할게요. 행정이 뭘까? 서울시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뭐 틀리진 않겠죠. 정부종합청사나 서울시청에서. 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서초구 수재 비 피해가 좀 컸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저쪽 한탄강 유역에서 90년대 중반에, 그다음에 강릉 지역에 뭐 불이 났다 혹은 수재가 났다면 엄청난 그 피해가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까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은 쉽게 말하면 국가 관리입니다. 자, 기업이라 한다면 기업을 관리하는 건데, 자, 행정은 국가를 관리하는 게 바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수재가 났다. 수재가 났는데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들이 있겠죠. 자,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요구를 정부가 다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예산,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7급이라 한다면 경제의 기본이 희소성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걸 해줄까 말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 여러분의 요구가 정부가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담당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것, 여러 사람과 관련되는 것, 공공의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행정 문제, 공공의 문제, 행정 수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보유하고 있는 자원도 고려해야 될 거고, 이게 공적인 건지 정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건지, 개인의 특혜를 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거고,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yes 혹은 no를 결정할 거고, 자, 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자, 먼저, 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만들 겁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서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80년대까지 환경 문제, 여성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환경, 노동, 여성 문제가 점점 우리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다문화 사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든지, 중국 동포 문제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결혼해서 온 그 다문화 가정들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근데 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 그렇다 한다면, 새로운 조직을 꾸릴 건지, 기존 조직에다가 그 기능을 추가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직을 먼저 만들 겁니다. 자, 정책 결정하고 조직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겠죠? 전문적 인력을 새로 채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 인력을 재훈련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만들 건지, 혹은, 자, 여러분마다 적성이 다른 것처럼, 이제, 조직 내에서, 이제, 행동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이나, 혹은 선호 같은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취향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행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조직도 만들고 인사에 관한 인력도 확보하고 배치도 끝냈습니다. 배치도 끝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어떻게 그런 재무 자원을, 돈을 확보하고 어떻게 굴릴 건지, 기업이란다면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부분이 재무의 핵심이 되겠지만 정부라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겠죠.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서울시 보면은 디자인 쪽에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올해 수재에 관한 어떤 예산이 부족했다, 그런 이제 이걸 경찰청에서 괴담회를 해가지고 위험비 위법한 사람 처벌하겠다, 색출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한정된 정부의 재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래서 재무행정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직 꾸리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하고 돈 마련해가지고 이걸 굴리는데, 최근 정보사회라는 이야기 많이 있죠. 자, 조직 내외 정보, 지식 같은 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어떤 산출이 나왔습니다. 서비스라고 표현해볼까요? 기업이라 한다면 이제 자동차 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정부라고 한다면 그런 유형의 재화라기보다는 어떤 무형의 서비스 같은 게 많은데, 국방 서비스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방제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공된 서비스가 문제가 컸다고 생각한다면, 자, 새로운 요구가 또 들어가겠죠. 자, 이런 걸 환류라 그래요. 환류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서초구에서 뭐도 만들고 습지 같은 거 만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번에 재해 발생에 오히려 원인이 됐다라고 평가한다면, 이런 사업들을 수정해야죠. 기존의 결정을 다시 바꿔가지고 이걸 정책에서 정책 변동이라고도 해요. 혹은 행정 환류라고 합니다. 환류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류 지역에 홍수 방지용 댐을 만든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자, 다른 지역보다 수재가 줄었다면, 정책 목표가 달성된 거니까 이 정책은 종결 지을 거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죠? 혹은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업도 생길 수 있어요. 혹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민 인구 구성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 농업진흥에 관한 업무가 중요했다고 본다면 그 조직들이 많이 컸겠죠.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2차 산업, 다시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가죠. 그러면 자, 정책을 이제 축소할 거다. 이런 것도 모두 환류 쪽에 들어갑니다. 환류 쪽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걸 시정하고, 그래서 행정의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이제 체제론이라고 배울 텐데, 체제론 쪽으로 설명한다면 투입, 전환, 산출, 그다음에 환류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고, 우리가 배우는 게 정책학,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행정환류론, 공공서비스론, 행정정보체제론,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을 지방행정이라 그래요. 이게 강론이 됩니다. 강론이 되고요. 자, 이 전체적인 것, 정책부터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연구하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어떤 이런 정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기업만 하더라도 노키아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핸드폰 시장에서 1위를